자, 이번 영상과 2편에 나누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스펫이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모스펫의 기능 또는 동작의 원리,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랜지스터죠. 기본적으로 모스펫이란,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에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을 통상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증폭 기능이죠. amplification, 즉 입력 쪽에서 모스펫의 경우는 입력단이 통상적으로 이제 게이트 전극 쪽이 입력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그 작은 전기적인 신호가 그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큰 신호로 출력되는. 자, 아날로그적인 회로에서는 바로 이런 증폭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본다면, 실리콘 집적 회로, 대부분의 그 디지털 로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란 두 개의 단자 간의 온과 오프를 만들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되어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스위치가 온이 돼서 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우리가 스위치가 온이 됐다. 즉, 전기적으로 보면 신호가 흐르는 상태와 흐르지 않는 온과 오프 상태의 두 개의 상태만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전기적인 소자가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기가 흐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0이라고, 1과 0의 두 개의 신호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과 0을 컨트롤하는 그런 스위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스위칭의 속도가 또 중요한데요. 이 모스펫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죠. 수십 기가헤르츠, 최근에 그런 모스펫들은 1초 동안에 약 1기가헤르츠라는 것은 1초 동안에 10의 9승번,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1억 번 진동하는 정도의 매우 빠른 스위칭 스피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전반부로서 이런 모스펫의 동작 원리, 그 중에서도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저번 영상에 얘기했던 모스펫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스펫이란 트랜지스터라는 3터미널, 3개의 단자로 이루어진 전자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스펫의 경우는 우리 소스 전극이 존재하죠. 소스 전극. 통상 소스 전극은 전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라운드 상태에 놓게 됩니다. 즉 접지 상태라고 하죠. 접지라 하면 모든 전압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기준이 되는 전압 상태를 우리가 그라운드, 접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바로 이런 기준이 되는 전압을 우리는 0V라고 정의하게 되죠. 전압이란 상대적인 전압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A란 지점이 전압이 2V고 B란 지점이 5V라면 이 A란 지점의 절대 전압이 2V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B란 지점보다 전압이 3V 낮는다는 것만이 큰 의미를 가질 뿐이지, 또 B란 지점의 전압이 A란 지점의 전압보다 3V 전압이 높다는 것이 유의미할 뿐이지, 이
절대적인 그 지점에 2V다, 5V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A볼트란 지점의 전압을 0V라고 한다면 B란 지점의 전압은 상대적으로 3V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압이란 상대적인 값만이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 모스펫의 경우는 소스와 드레인 단이 N타입으로 도핑되어 있습니다. 만일 반대로 이 소스와 드레인이 P타입으로 도핑되어 있고 기판이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모스펫은 P모스펫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N모스펫의 경우는 통상 게이트에 우리가 양의 전압을 동작 시에 인가하게 되고요. 드레인 쪽의 전압도 양의 전압을 통상 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스펫의 파이오니어, 이 모스펫의 아버지, 모스펫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물론 모스펫과 유사한 형태의 트랜지스터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용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금 현대에 사용되는 모스펫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모스펫을 특허를 내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보인 두 명의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른쪽에 보시는 강대원 박사님이십니다. 이 강대원 박사께서는 서울 출생이시죠. 한국전쟁 우리 6.25 때 통역장교의 어떤 신분으로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한 뒤에 약 1955년경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떠나셔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시게 되죠. 1959년경에 이 박사학위를 마치시고요. 1959년부터 이제 그 유명한 벨 연구소, 벨랩에 근무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신 이 마틴 아탈라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 금속 산화층, 이 모스펫에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전극과 기판 사이에 우리 그 얇은 산화막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게이트 옥사이드. 이 게이트 옥사이드를 통해서 모스펫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최초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걸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특허와 최초로 시연한 이런 모스펫 트랜지스터의 모습이죠. 이 이전에도 여러 명의 유명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모스펫과 유사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절연체가 바로 이런 이전의 과학자들의 경우는 단순한 인슐레이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런 그 제3의 그런 인슐레이터 절연체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절연체와 실리콘 기판 사이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전자나 이런 그 전류를 운반하는 홀과 같은 캐리어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캐리어들이 운반할 때 굉장히 많은 결함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함들이 전개 효과를 만들므로 인해서 전자나 홀의 이동성을 극도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절연체를 실리콘을 산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SiO2라고 하는 실리콘 산화막을 직접적으로 절연체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 사이에 발생하는 결함을 극도로 억제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MOS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모스펫의 전류 특성, 이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로 이것이 모스펫의 주 기능인 스위칭 특성의 바로 원천이 되는 특성인데요. 이런 전류가 게이트, 우리가 입력단에 해당하는 게이트의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킴에 따라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모스펫 구조는 소스와 드레인이 N타입이고요. 기판이 P타입인 N모스펫 구조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극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우수한 품질의 SiO2가 기판과 게이트 전극 사이에 전류를 차단하는 중요한 모스펫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게 됩니다. 자, 기판은 P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홀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아주 소수의 전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스와 드레인은 N타입이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영역에는 다수의 전자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존재하게 되죠. 자, 게이트의 전압은 당분간 0V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드레인 전압을 여러분들이 2V로 인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인가하게 되는 소스 전압은 0V라고 또 역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는 여기는 0V고요. 여기는 2V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의 전압이, 소스 쪽에는 음의 전압이 인가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음극 쪽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드레인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이트 산화막 밑에 있는 영역이 바로 채널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채널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P타입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다수의 홀이 존재하는 P타입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자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N형 영역이 끊겨져 있는, 즉 전자들의 고속도로가, 통행로가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레인단에 2V를 인가한다고 해도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단으로 이동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기판 쪽에는 0V를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으로 이루어진 이 모스펫은 마치 수로 있죠. 농지에 이렇게 물을 대는 수로의 경우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게 바로 소스와 드레인이죠. 물이 들어가는 입구와 물이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요. 이 물의 양을 조절하는 일종의 밸브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물이 소스 쪽에서 드레인 쪽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요. 만약 게이트를 열어서 충분히 개방을 시켜서 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한다면 소스 쪽으로 입력된 물들이 출구인 드레인 쪽으로 잘 빠져나가겠죠. 바로 이런 그 물의 출입을 열고 닫는 역할이 바로 게이트의 전극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0V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레인단에 2V를 인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엔 게이트의 전압을 2V로 올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에 상대적으로 양의 전압이, 기판 쪽은 0V라고 그랬죠. 여기가 음극이고 여기가 양극인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채널이라고 불리는 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영역에 양전압을 띤 홀들은 이 게이트의 양전압의 효과로 인해서 음극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소수 존재하는 전자들은 양극 쪽인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 소스의 드레인단에서 얇은 영역에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불리는 요 산화막 밑에 얇은 채널 영역에 다수의 전자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버전이 일어났다,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 지역은 원래 P타입이었는데 우리가 게이트에 2V라는 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N타입으로 변해버리고, 따라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전자는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 단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데 단 음의 전하를 띤 전자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소스 단에서 드레인 단으로 흐르지만 전류는 반대 방향, 즉 드레인 단에서 소스 단으로 이 경우에는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드레인 단에서 소스 단으로 이렇게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예를 들었던 2V 정도가 되니까 바로 역전층이 생겨나고 인버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2V보다 낮은 전압, 예를 들어서 1.5V 정도라면 만약 이런 역전이 일어나서 채널이 형성되는 일이 안 생긴다. 즉 2V가 최소한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압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threshold voltage라고 부르죠. VTH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드레인 단에 양의 전압을 걸어서 전자를 소스 쪽에서 드레인 쪽으로 자꾸만 유입을 시키려고 해도 이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 전압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채널은 열리지 않게 되고요.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소스에서 드레인 단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전압을 우리가 문턱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바로 이 커브가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전압 사이의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 문턱 전압, 예를 든 경우 이 경우 2V라면 이 MOSFET의 경우 게이트 전압을 아무리 올려서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문턱 전압까지는. 하지만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이 게이트에 인가되게 되면 비로소 드레인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게이트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드레인의 전류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N채널 MOSFET 또는 NMOSFET에 대한 얘기였고요. 만약 PMOSFET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MOSFET이라면 기판이 N타입입니다.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은 P타입으로 도핑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은 다수의 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우리가 홀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소스는 0V 접지 상태에 놓이게 되고 통상 드레인에는 음의 전압을 인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홀은 음극 쪽인, 여기가 상대적으로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 아닙니까? 양극 쪽에서 음극 쪽으로 홀은 이동하려고 해요. 하지만 기판 쪽에 P 영역이 끊겨 있죠. 즉 채널이 닫혀 있게 됩니다. 만일 게이트 전압이 0V라면, 근데 게이트 전압을 만일 2V를 인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MOSFET과 동일하게 전자들은 기판 쪽에 있는 이 채널 영역의 전자들은 밀려나게 되고요. 홀들이 이 채널 영역에 밀집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영역이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게이트가 음의 전압을 받게 될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P 영역으로 만들어진 채널이 형성되게 됩니다. 양전하인 홀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전하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과 같죠. 그래서 전류 역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PMOSFET에서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전압 간의 관계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게이트의 전압을 서서히 감소시키다가 소위 우리가 문턱 전압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V다. 마이너스 1.5V라는 문턱 전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출력 전류가 발생하지 않다가 그 이하의 게이트 전압이 인가될 때 전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N모스펫과 P모스펫의 게이트 전압에 따른 출력 전류에 전류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즉 게이트의 전압이 전류를 차단시키거나 또는 통과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마치 게이트 밸브가 수로의 물을 열어주거나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